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5강째인가요? 네, 엔터익 포인트 리딩 챕터 6, 6강째네요. 벌써 6강째가 왔네요. 오늘은 동사의 종류와 형태를 공부하는 날이에요. 인사 안 했어요? 피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6강째고요. 우리 전에 명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까지. 이 전치사 여러분 갑자기 뭐 50분, 55분 막 이렇게 강의가 되다가 갑자기 전치사에서 1시간 반가량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전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1시간 반을 뭐 디테일하게 나누지도 않았는데 1시간 반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치사의 그 활용성과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영어는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언어다. 그 규칙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맨 처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품사부터 시작하는 영어 공부가 있고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하는 영어 공부가 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품사부터 많이 학생들이 시작하는 이유는 가르치기도 이제 품사부터 많이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그 이유는 품사를 먼저 배우면 좀 부담감은 덜해요. 왜냐면 막 엄청난 규칙이 막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문장의 형식부터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그 규칙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규칙 너무 짜증나. 그래서 영어를 쉽게 포기하는 현상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언어는 그 규칙부터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공부하시는데 동영상을 보다가 이 6강 동사의 종류와 형태를 스타트를 먼저 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 규칙을 자꾸 들으면 그 규칙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가는데 역시 여러분 프리뷰 간단하게 준비했고 첨부 파일로 여러분 오늘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포인트가 될 만한 것만 짝짝 넘어가고 군더더기 싹 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좀 하나씩 좀 같이 좀 익혀보는 게 그게 여러분 공부에, 영어 공부에 또 더 나아가서는 토익 공부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뭐 어떠한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간에 1형식과 5형식 안에 있는 거예요. 영어는 규칙이니까 1형식과 5형식 안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고 그 프리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장의 포인트가 되는 거, 형식마다 포인트가 되는 것을 하나씩 캐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포인트. 동사의 종류와 형태 프리뷰예요. 1형식부터 지금 5형식까지 예문을 딱 써봤어요. 네, 어려운 예문은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여러분 1형식이 짧아요. 그죠? 그리고 심플해요.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딱 봤어요. 뭐가 확 먼저 들어와요? 당연히 1형식이 먼저 들어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너무 짧다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이런 단점이 1형식. 그러나 굉장히 확고해요. 그리고 짧으니까 굉장히 strong해요. 그리고 굉장히 easy to remember. 기억하기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요. 오케이?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형식 문형이 문장의 어떤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제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simple, strong, easy to remember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형식 여러분 보세요. The supervisor rest 이렇게 했어요. 수일체 놨어요. 쉬다. S 붙여놨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여 동사와 주어와 수일치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편해. The supervisor rest. 이 형식 한번 볼게요. The supervisor is generous 이랬어요. is generous. 형용사예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라 그랬어요. 명사 쓸 수 있었는데 형용사를 쓴 이유는 주어의 상태 서술. 그래서 rest는 1형식 동사, is는 비동사잖아요. 그죠? 2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적어볼까요? 이렇게 보어.
형용사 썼어요. 그러나 형용사를 명사도 된다 그랬어. 근데 형용사를 쓴 이유는 주어의 상태 서술. 그래서 형용사의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했어요. 간단하죠? The supervisor가 is generous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하고 친절하시고. 삼형식 갑니다. The supervisor carries the key. The supervisor carries the key. 그러니까 supervisor가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갑니다라는 뜻. 그래서 이거 타동사라고 불러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서 삼형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형식 볼게요. The supervisor give 동사 썼어요. 여러분, 이 문장의 형식 중에서 가장 늦게 온 말이 몇 형식인 줄 아세요? 바로 사형식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런 순서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1형식이 나왔겠죠. 먼저 주어 동사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뭐가 좀 어색한지 보세요. 저는요 봤어요. 공항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흥미로웠고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봤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긴장돼 갖고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쫙 말을 했는데 많은 문장을 얘기했어요. 말을 했는데 뭐가 조금 좀 껄쩍지근해요. 뭐가 좀 거시기해요. 뭐가 뭘 봤냐라는 거죠. 뭘 봤는데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1형식 문장을 만들어냈다가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을 만들어 또 낸 거예요. 그래서 1형식 다음에 3형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무엇이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서술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5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에요. 1형식, 3형식, 5형식이 먼저 만들어지고 2형식이 만들어지고 제일 나중에 4형식이 나왔어요. 이 4형식은 인간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현대 사회로 들면서 주고받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4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다라는 개념, 수요 동사라고 하죠. give 동사가 4형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나에게 더 키를 주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목적어잖아요. 하나, 목적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는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그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를 사람으로, 두 번째 목적어를 사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요. 선생님 왜요? 왜 사람, 사물, 순으로 써야 4형식이에요? 사물, 사람으로 쓰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 먼저 나오고 사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뒤틀어지잖아요? 문법이 뒤틀어지잖아요? 그러면 4형식이 안 되는 거예요. 4형식의 규칙은 4형식 동사가 따로 만들어졌고 이 4형식 동사의 규칙을 이어내려면 사람 다음에 사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사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동사가 다 4형식 동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형식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해서 주다의 개념, 이런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따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형식이에요. The supervisors made the key. 여기 문장 끝났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supervisors들이요 만들었어요. 키를 만들었어요. 문장 끝났어요. 근데요 이 키가 처음에는 안 좋은 상태였나 봐요. 쓸 수 없는 상태였나 봐요. 근데 이 키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키에 대한 보충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키의 상태의 서술을 표현하고 싶어서 상태 서술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보호라 그랬어요. 보호 중에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은 그 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 그 키가 목적어가 되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문형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문장이든, 영어의 어떤 문장이든 1형식과 5형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데,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팍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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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런데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이 계속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이 전강에서 배운 거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명사 뒤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 같은 거를 딱 뿌려놓고 여러분 이거 진짜 안 지워져요? 힘들어. 뿌려놓고 이 다음에 제가 멋진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확실히 느낌부터 달라요. 그죠? 이제 확 오는 게 깝깝한 느낌 막 이런 거 들잖아요. 그죠? 네, 장난 아닌데? 그럼 따져보면 어차피 지금 이거는 막 문장이 길어요. 이거는 1형식과 5형식 안에 1형식부터 5형식 안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더 나왔으니까 명사 나와야 돼요. 슈퍼바이저 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형용사예요. 딱 묶어볼게요. 어차피 수식하는 요소니까 the supervisor 후부터 버려볼까? 어디까지 버릴까? 여기까지 버릴게요. 그리고 rest 동사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 s 붙여놨어요. 그리고 전명구 싹 다 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볼게요. demanding supervisor예요. demand가 무슨 뜻이야?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ing를 동사에다 ing 붙여서 해석은 뭐뭐 하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강해요. 계속 demand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상사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많이 은근히 나왔어요. demanding supervisor. 여러분 제가 요거 해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teacher가 돼요? 여러분한테 demanding teacher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demanding 하다고 좀 유명해요. 여러분 계속 demanding해서 demanding supervisor 후부터 여러분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관계대명사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냥 느껴요. 그럼 느껴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이에요. 그래서 후부터 us까지가 supervisor를 수식하고 있어요. 볼래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supervisor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관계되면서 공부하면 정말 멋있는 문장 만들어낼 수 있어요. Rest in a sofa. 소파에서 after lunch 전명구 막 넣잖아요. 그래서 점심 후에 소파에서 쉬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요. 그러니까 결국 문장은 the supervisor rest예요. 일형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The supervisor rest랑 The demanding supervisor is working with us rest in the sofa after lunch.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독해 8세분을 할 때 이렇게 맥을 잡아 놓으면 속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세분의 시간 조절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문법이 안 되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 무조건 많이 하라 그러죠. 독해 무조건 많이 하면 그러면 여러분 많이 했어. 그럼 내가 늘어야 되잖아. 실력이. 안 늘어. 점수가 정체 상태로 들어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문법 없이는 규칙 없이는 절대 독해를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알아두시고요. 자, 이 형식 볼게요. 역시 더 슈퍼바이저 주어예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주어. working부터 없애요. with us from 전명구 Monday to Wednesday. from A to B, A부터 B까지 is 동사예요. generous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요. for to everyone. 제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요. The supervisor is generous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supervisor, head supervisor는 supervisor 중에서도 head, 최고. 그리고 from A to B는 전명구,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라 그랬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head supervisor는 모두에게 generous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느낌이 또 달라. The supervisor is generous 라는 문장이었는데 The head supervisor working with us from Monday to Wednesday is generous to every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everyone이 있고 everybody가 있잖아요. 그죠? everyone이 있고 everybody가 있는데 everyone하고 everybody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선생님 everyone하고 everybody 둘 다 모두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think it over. 문법은 생각. 네, 이 차이점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근데 everyone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 학생 중에 점수가 막 진짜 뭐 500점으로 시작했는데 9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everyone이 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900점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100명 중에 몇몇은 안 오른 애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다는 얘기야. 근데 everybody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올랐다는 얘기야. 느낌 알겠죠? 그래서 everyone은 그 예외가 몇몇 있을 수 있으나 everybody는 예외가 없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형식 보세요. 역시 the supervisor 주어 잡았죠. who부터 없앤다 그랬죠. 형용사절이니까 동사 빨리 찾아. 동사 여기까지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carries the key. until 나왔다. 우리 배웠던 거지. 상태에 계속 by하고 차이점 공부하라 그랬어. until the close up. 이거 전면고 다 버리자. 다 버려. 그럼 어차피 이 문장은 the supervisor carries the key라는 문장이었어. 근데 tall supervisor, 키가 큰 한정사, 한정적인 용법, 형용사, 키가 큰 supervisor, 후이하의 control, 통제한다, 뭐 다루다, the machine, 머신을 다루는 키가 큰 supervisor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Until the close of the office hour. 근무 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문장이 the supervisor carries the key라는 문장에서 the tall supervisor who controls the machine carries the key until the close of the office hours라고 해서 문장이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4형식하고 5형식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기둥을 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이 뭐예요? 주어 동사. 네, 주어 동사. 4형식 보세요. 네. 4형식 보니까 the supervisor 주어 잡고요. 동사 찾아야 돼. 동사 이렇게 다 버려. 와, 엄청나죠? 전면구 물론 이렇게 나눠서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이거 동사. 기업동사 4형식 동사네요. 사람, 사물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 나왔고 사물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묶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뭐예요? The supervisor gave me the key. 슈퍼바이저가 나에게 키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supervisor? Nice supervisor. 근데 I met in the office during the meeting. 미팅 동안에 내가 사무실에서 만난 바로 그 슈퍼바이저. 그 슈퍼바이저가 나에게 키를 줬는데 어떤 키냐면 내가 필요한 키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나중에 또 얘기해요. 그래서 문장이 The nice supervisor I met in the office during the meeting gave me the key I ne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지잖아요. 문장이. 결국 문장은 3형식, 아니 4형식이었던 거야. 5형식 바로 이어갈게요. 5형식 바로 이어가 The new supervisors 주어 잡고 who부터 어디까지 버려? recently까지 버릴게요. 그 다음에 made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머지 다 전면구. 이렇게 되네요. 그럼 보세요. The new supervisors who has come recently made the keys usable for everyone in the office. 해석 어떻게 돼요? 새로운 슈퍼바이저인데 어떤 슈퍼바이저냐면 최근에 오신이라고 할까? 최근에 오신 새로운 슈퍼바이저들이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1형식과 5형식의 맥을 잡고 그 수식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잡으면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며 구체적으로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장의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맥이에요. 이게 맥이에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 요거 딱 잡고 있으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문장 요거 써놨으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맨 처음에 기본 문형을 좀 막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계속 늘어난 문장을 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전면구 막 넣어도 돼. 마음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문법 틀리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만들어.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이나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이 문장이 맞나요? 틀리나요?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문장을 늘려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간단해요. 이렇게 쭉 읽으면 돼. 그럼 일형식 주어 동사,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완전자 동사. 좀 펜을 바꿀게요. 완전자 동사로 그래. 왜냐면 완전히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완전자 동사라고 얘기하고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형식의 문장이라고 주어 동사로 딱 끝나는 건 아니야. 수식 요소들이 있잖아. 부사도 있고 전명구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he has just arrived 돼 있네요. arrive 자동사 잊지 마세요. arrive 자동사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arrive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막 도착했다. arrive는 자동사, arrive는 자동사, arrive는 자동사.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아세요? 태 때문이에요. 수동태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지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외워놔. 내가 외운 자동사 외에는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내가 외운 자동사 외에는 나머지는 다 목적어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arrive는 자동사. 막 도착했다야. 만약에 어디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했다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He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누리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형식. 이 형식에서 뭐가 나와요? 이 형식 동사 뭐가 나와요? 이 형식에 쓰인 동사는 불완전자 동사. 왜? 완전자 동사는 뒤를 뭘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 없어. 근데 불완전자 동사래. 왜냐면 보호가 있어야 돼. 보호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불완전한 자동사다. 왜냐면 목적어는 아니야. 목적어는 아닌데 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 자동사로서 목적어는 쓰이지 않지만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 동격이면 명사, 주어의 상태 서술이면 형용사라 그랬어. 보호를 필요로 한다. 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명구 있었잖아. 전명구라든지 어떤 수식어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밑에 예문 하나 보는데 The new accounting program 나왔어요. 주어 딱 끊었어요. become 동사, 이형식 동사예요. 제가 이형식 동사 비동사류가 6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6가지죠? 그게 뭐였죠? is 있다고 그랬어요. 네, is 있다고 그랬어요.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또 was, 또 were, 또 am, 또 하나가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가지라고 했는데 뭔 것 같아요? 비동사. be. 그렇죠. 이게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 말고 여러분 뭐뭐가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가 따로 있단 말이야. become 동사. 그러니까 요게 뭐뭐치 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거의 없어요. 지극히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become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ecome 동사도 역시 이형식 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become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한다. 그래서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여기 이렇게 밑줄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각기 다른 품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명사 또는 형용사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게 명사인지 어떤 게 형용사인지 모르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형용사가 다 나와서 형용사 중에서 알맞은 형용사를 집어넣는 어휘 문제를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4개의 품사, 각기 다른 품사 중에서 형용사를 못 골라버리면 이거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말꼬리라든지 형용사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두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어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3형식 볼게요. 3형식부터 드디어 목적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목적어는 object이라고 표현하고 물체, 물건이란 뜻이에요. 이 타동사는 그냥 이 타동사로는 불안해. 그래서 뭔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3형식에 쓰인 동사는 완전 타동사로서 그 이상은 불필요해. 됐어. 그 이상은 됐어. 목적어 딱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완전 타동사.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뒤따르게 된다. 목적으로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동명사, 명사, 구, 명사, 절까지 이렇게 딱 명사가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우리 배우게 되면 되는 거고요. 명사 상당 어구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쓰인다라고 얘기하고 밑에 예문 보니까 you can assess 그렇게 돼 있어요. assess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 타동사예요. 그럼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빌딩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에 접근하다 assess the building, assess the building, assess the building.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전사 파트에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꼼꼼히 한 사람들은 요거 공부했을걸요? 요거요? 선생님, 헷갈려요, 선생님. 저는 assess to the building을 봤는데요. assess to the building이요? 그럼 선생님, assess가 만약에 이거 동사면 to가 오면 안 된다며요. 이거 전사잖아요. 이거 타동사라며요. 그러니까 빌딩에 접근하다 그러면 assess the building 해야지 assess to the build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뭐냐고요?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예요. 명사 다음에는 여러분 전명구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딩으로의 접근이라는 거고 이것은 빌딩에 접근하다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장을 보고 알죠. 문장을 보고 알죠.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라면 문장에 동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문장이 되려면 그럼 이거 동사로 쓰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없어야죠. 동사로 쓰였다는 거니까. 그래서 형태는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 없이 동사도 되고 명사가 되는 것도 있구나. 이때 여러분 자리를 파악하고 무슨 역할로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명사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동사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개 잡고 있어. assess the building과 assess to the building. 이렇게 두 개 잡고 있고 assess the building은 동사.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 assess to the building 그러면은 접근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전명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잡아주시면 돼요. 자, 사형식이에요.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거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IO, DO.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밑줄 그어놓고 이거는 A, 간접 목적어인가? B, 직접 목적어인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간목, 진목 이해 안 돼. 중요한 거는 사람, 사물순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형식에 쓰인 동사는 수요동사라고 해요. 줄 숫자 쓰나 봐요. 뭔가 주는 개념. 오케이? give, offer 이런 거 send의 개념 하는데 수요동사 뒤에는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갖는 간접 목적어고 그 뒤에 을이라는 의미를 갖는 직접 목적어 뒤따르게 된다. 짜증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에게 사물을 주다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람, 사물순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돼. 밑에처럼 they offer 그는 제공했어요. 그들은 제공했어. 이거 사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a transfer. 그러니까 offer라는 단어가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 제안했다라는 표현도 돼요.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래서 나에게 전근을 제안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명구 다 필요 없잖아. 어디로 쓰고 싶어요? 그럼 방향의 전치사 뭐 쓴다 그랬어요? to 쓴다 그랬잖아. 생뚱맞게 여기에 밑줄 나와서 여러분 전치사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 다 알았는데 문장의 형식까지 알았는데 이거 틀리면 난리 나잖아. 잡아두시고 transfer 가산이란 얘기지. 어떤 전근이라는 transfer. trans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이거 change의 개념, close over, slow 개념이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 offer 동사가 있다. 이거 잡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형식이에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딱 쓰면은 이거 3형식. 이 동사는 완전 타동사. 근데 목적어를 서술하는 뭔가를 필요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은 5형식. 그리고 이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또는 명사가 올 수 있다. 왜? 보호가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5형식에 쓰인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데 불완전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한다. 목적격 보호, 목적 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 형용사라 그랬어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등과 같이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한번 봅시다. staff members, 조잡고 동사, 복수, s 붙었어. 가산명사 다 배운 거야. staff members have to.
have to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안 하면 후회 라는 느낌이 있다라 그랬어. have to keep the file room. 문장 끝났어요. 근데 keep the file room을 유지하세요. 유지해야만 합니다. file room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이런 거야. 근데 뭘 file room을 어떻게 해? 그래서 locked. 잠겨진 상태로 keep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the file room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목적격 보를 쓰고 싶은 거야. 이 상태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잠겨진이라는 과거분사를 쓰게 된 거야. 그래서 형용사에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있으니까 locked를 쓰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이렇게 밑줄 나올 수 있다. keep 동사, 오형식 동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자리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at all times, 항상 이라는 의미예요. at all times. 따라해 보시겠어요? at all times. at all times. 은근히 엄청 나왔어요. at도 나오고 times도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그죠? at all times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1형식부터 5형식이에요. 개념 정리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토익에 나오는 포인트 잡아봐요. 자, 1형식 완전자동사라고 했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The refrigerator's warranty date이라고 냈어요. 주어 됐죠? 그래서 냉장고의 보증기간이 만기가 됐습니다. has plus pp 현재 완료 썼어요. has expired. expired 타동사 아닌 자동사 문장 끝.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근데 굳이 쓰고 싶다면은 전명구 같은 거 쓸 수 있다고 그랬어. 문미에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어. during last month 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달 동안 만기가 됐다라는 개념. 완전 자동사. 자동사 외우라고 그랬어? 안 외우라고 그랬어?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동사는 무조건 expire. expire. 왠지 여러분 만기 되는 거 같지 않아? expire. expire. 만기가 되다. 다음.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The overseas sales manager has a slot. 문장 끝났어요. At the airport 나왔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원래 수동태라는 게 타동사부터야. 이렇게 이런 문형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만들고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두는 거. 이거 수동태라고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1형식과 2형식이 자동사인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땡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동사 말고 자동사는 이런 자동사들 이런 자동사는 땡길 게 없는 거예요. 목적어를 주어로 땡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법적인 접근이에요. 의미론적인 접근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법적인 접근이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만들어서 뭐뭐가 되어지다, 목적어 뭐뭐가 되어지다가 돼야 되는데 땡길 게 없으니까 이런 동사들은 be 플러스 pp 수동태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거야. 근데 하나는 이것처럼 being alive, be 플러스 pp 수동태, 또 하나는 alive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건 무조건 제끼는 거야. 자동사라고 알고 있으면 무조건 제끼는데 모르면 난리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를 제가 그래서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타동사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자동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냐에 따라서 그 정답률이 높거나 낮아지겠죠. 그죠? 자, 1형식 동사, 완전자동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우리 전치사 이 전 단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정형화된 표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abide by부터 abide by 여러분 요거 혹시 여러분 성문 기본 영어 혹시 아세요? 성문 기본 영어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얼추 되신 분이에요. 요즘 뭐 고등학생도 들을 수 있고 뭐 성인 뭐 대학생도 들을 수 있고 뭐 성인들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말반에 학원에서 주말반을 가르치는데 주말반의 평균 나이대가 40대 막 35세 막 40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성문 기본이요, 성문 종합, 맨투맨 이런 얘기하면 허허 이렇게 웃으세요. 뭔가 알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요즘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phonics, syllables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그때 그걸 몰라요. 그럼 보면 왜 제가 abide by를 왜 얘기하냐면 성문 기본이나 종합영어의 맨 뒤를 보면 A부터 단어를 외우는 게 쫙 있어요. 딱 근데 그 첫 번째 수거가 요거거든요. 뭐뭐 지키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딱 봤을 때 너무 익숙해 아는 사람들은 거의 한 30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abide by.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정형화된 표현. 여기서 보니까 comply with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뒤에 규칙이나 규율 따위 등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요 여러분 우리 전사 팔 때 여기 밑줄 긋는 거 나왔었어요. 요거 with도 나왔었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보기가 요거였었는데 예. 그래서 with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자동사는 comply with고 이걸 타동사로 바꾸면 obey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타동사를 구별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만큼 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 그만큼 어휘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토익에 강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ccount for도 여러분 또 나왔었던 거예요. 설명하다, 차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다라고 react to respond to 이거 두 개 다 뭐 반응하고 응답하는 개념 이런 것들은 자동사다. 타동사는 있어요. 타동사 answer 이건 타동사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contribute 이거 유명해요. 여러분 이 con이라는 단어가요 with나 together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tribute 이 어원 이게 to send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to send. 그러면 잘 보세요. 함께 전부를 보내는 느낌이에요. 함께 전부를 보내는 느낌. 그럼 여러분 이제 토익 비즈니스에 맞게 얘기해 볼게요. 함께 전부를 보내니까 헌신. 어때요? 느낌 와요? 함께 전부를 보내니까 전념. 이건 어때요? 기부. 위탁. 뉘앙스 오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단어를 공부하면 진짜 탁 필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contribute. 그러면은 보내는 느낌일 때, 보내다라고 할 때 따라오는 전치사 뭐라 그랬어요? 목적지 앞에 to라고 그랬잖아. 자연스럽게 to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ontribute. distribute 아시죠? distribute. this가 away의 느낌이고 tribute이 to send라고 그러니까 distribute.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제출하다, 보내다라는 느낌, 나누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갖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요 talk about도 괜찮아요. 여러분 talk about 자동사 talk. 이 talk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I wanna talk with you. I wanna talk about it 됐어요. I wanna talk about it.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근데 I wanna speak about it 할 수도 있잖아요. I wanna say to you about it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talk을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좀 얘기 좀 해줘. 이게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talk는 주고받고의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I wanna talk with you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볼 테니까 너도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느낌이 강한 거야. 그래서 talk을 쓰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insist on, think of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묶어서 암기해 두면 시험 문제 3초 문제가 되는 거고 암기하지 않으면 끝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면 contribute 나왔잖아요. 이거 to잖아요, 여러분. contributes 이렇게 나왔는데 이 contributes가 만약 문장의 동사 Mrs. Weinstein이라는 주어가 나왔고 동사 자리인데 contributes는 자동사니까 to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타동사가 되잖아요. 뒤에 바로 목적어 발휘하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temporary workers 어차피 형용사니까 버렸어. workers가 주어야 일꾼들, 노동자들이 increased workload 향상된, 올라간, 이미 올라가져진 workload 업무량을 다룬다, 다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deal with 자동사란 말이야. deal with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여러분 암기하지 않으면 너무 자주 쓰이니까 정형화된 표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몰라버린다면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개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잡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지겹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동사 원형 자리. 자, 동사 원형. 난리 났다. 다 동사 원형. 난리 났죠? 이런 문제를 동사 어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타 동사의 구별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이거 동사 자리라면 그 뒤에 지금 전명구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타동사 자리 아니잖아. 타동사는 이거 없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자동사 자리야. 자동사 중에서도 in과 어울리는 거를 잡아내는 거야. 근데 admit은 타동사야. 뭐뭇을 인정하다. apply도 여러분 자타동사가 다 될 수 있는데 apply가 for
이렇게 되면 뭐뭇을 신청하다라는 의미가 돼. 문맥상 딱 보면 모든 new workers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신청하다가 되려면 for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같이 묶어서 잡아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enroll 여러분 들어가는 느낌 들어요? 네, 등록하다 그래서 in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subscribe 이거 많이 봤는데 선생님 subscribe 이거 정기 구독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to랑 같이 쓰인다라고 잡아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subscribe to the times지를 정기 구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3초 안에 맞추려면 딱딱딱딱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타동사와 다르게 자동사는 어울리는 전치사와 함께 암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예문 하나씩 들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점수를 줘요. 950?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지금 토익 성적표에 980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쵸. 그럼 980되면 여러분 토익 그만둘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만 안 돼요. 만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욕심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형식 동사 좀 빠르게 가볼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형식 동사 불완전자 동사 뭐 있다 그랬어요? 비동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완전자 동사의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비동사 continue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remain, stay, become, get, prove, look, appear 감각 동사들이에요. seem, feel. 근데 여러분 시험에 뭐 요 정도 요것도 괜찮고 요거 become 워낙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감각 동사들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요거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 이런 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다음에 보어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주어의 상태 서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의 보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become 동사 다음에 형용사의 보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잡아달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형식은 보어가 있다. 자, 여기 문제 나왔네. become 동사 다음에 밑줄 났으면 형용사 보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기 중에 여러분 형용사 골라내면 돼. 이거를 전형적인 자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기 딱 봤었을 때 여러분 형용사를 못 골라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토익 점수는 400 미만이에요. 근데 형용사가 뭔지 알잖아요. 이 보기 중에 그러면 무조건 500 이상, 600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argue 동사 argumentatively 그래서 부사 그리고 이거는 ment로 끝나서 argument 그래서 명사 이거 tiv 이거 형용사다. 그래서 요거 골라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단어를 하나씩 그 쓰임에 따라서 준비하고 암기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 문제를 여러분 3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형식 지금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 나오는데 타동사 뒤에는 전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쓴다. 지겹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빈출 타동사. 선생님 저는 이 말이 더 헷갈려요. 그럼 이거 없애버려요. 그냥 이거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참고로 2개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assess 보세요.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처음에 assess to the build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동사로 생각하면 자동사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assess는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동사로 쓸 때는 assess the build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할 만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거 보세요. discuss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회화 시간인데 우리 학생들 제가 I'm gonna give you 30 minutes to think about dog food. 개고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0분을 줄 테니까 after 30 minutes, 30분 이후에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라고 할 때 after 30 minutes, let's discuss about dog food. Let's discuss about it. 이랬어요. 그럼 학생들 거의 틀린지 몰라요. 근데 틀렸어요. 저 틀렸어요. Let's discuss about it. 이랬어요. Let's discuss about it. discuss 동사, about it 자동사란 얘기 아니야. discuss는 타동사야. 그래서 let's discuss it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주자주 틀릴 수 있는, 정말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discuss가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말 자체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들은 타동사다라고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잡아두시고 요거 좋다. 이거 단어 좋다. 멘션 같은 것도 좋다. 선생님 멘션이요? 저는 mention about it 본 적 있는데요. 그럼 이거 자동사 이거 아니에요? 전치사 있으니까. 이거는 명사. 그것에 관한 언급. 그러면 잘 봐. Thank you. 그러면 천만에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You're welcome. 그래요. 또 뭐 안 나와? My pleasure. 그래 맞아. My pleasure 나와. 또 뭐 아무거나 안 나와요? 큰일 났어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Please don't mention it. 그래요. Please don't mention it. 그래요. 그때 mention 동사. 그것에 대해서 됐어요. 언급도 하지 마. 됐어. 이런 표현이 된다고. 동사가 될 때는 이렇게 쓴다. 그것을 언급하다. 근데 명사가 될 때는 그것에 관한 언급이라는 표현으로서 명사 다음에 전치사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about it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reach라는 거 타동사로 쓰여요. 타동사로 쓰이니까 여러분 이거 to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고 discuss 타동사니까 여러분 about 쓰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 좀 잡아두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reach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저는 reach for 본 적 있는데요. reach for 이거 동사로 제가 봤는데요. 이거 자동사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중에서 여러분 노래 불러야 되네. 이거 쉽지 않은데 동영상. 노래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이런 노래가 있어요. Reaching for a 이거 자꾸 웃음이 나오네. 잠깐만요.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이런 노래가 있어요. So I say a little prayer 너무 낮게 잡았어요. So I say a little prayer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노래 있어요. 노래 보면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Reaching for 그때 reach for 이거 자동사예요. 그래서 뻗다라는 뜻이 될 때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자동사인데 reach가 여기서는 $250 million의 목표치를 이뤄낸 거야.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뤄내다, 어디까지 달하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타동사로서의 reach는 이렇게 생각하자. reach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reach for. 그래서 ALC 81 이런 데 많이 나와. reaching for, reaching inside the cabinet 이런 식으로 뭔가 뻗고 있는 장면은 다 reach for. 자동사 ALC에서. 타동사는 무조건 RC에서 무조건 타동사로 생각하자. 이러면 안 되는데 reach는 요거 잡자. reach an agreement. 자, reach an agreement. 연음 중에 reach an agreement. 한 단어처럼 외워버려. reach an agreement. agreement는 동의 합의야. agree가 동의하다, 합의하다니까 그게 명사니까 동의 합의야. 합의, 가산명사 on 붙였어. 몸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이르다.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이르다. 결론에 이르다 그러면 reach a decision. 결론에 이르다 그러면 reach a decision.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이렇게 LC용과 RC용으로 나눠서 암기하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토익에서 discuss about 안 돼요. 다음. 자, beginning September 1st 9월 1일 시작으로 피터 김 선생님 이름 넣어봤어요. 네, 피터 김 will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내가 선생님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요. 이거였어요. 이거. 네, 이게 되고 싶었어요. 이게 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또 즐거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게 가르치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To teach, to learn twice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르치는 게 2번 배우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피터 김은요. 뭐뭐로서, as가 뭐뭐로서 자격을 의미하는데 그 회사의,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company. 회사의 attorney, 변호사예요. 변호사로서 뭐 할 것이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 난리 났다. 미치겠다. 근데 이거 타동사 자리야. 분명. 왜냐면 the company, in the company가 아니야. the company. 목적어 나왔으니까 타동사. 자동사를 버리면 돼. 그럼 자동사 뭐야? 모르겠어. 난리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타동사로 쓰여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피터 김이 9월 1일 시작으로 그 회사를 변호사로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대표하게 될 것이다 라는 represent. 요거 잡으면 돼. express는 어떤 감정 따위를 표하다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외워. express the concern. 요런 거 외워놔. 그 다음에 express the interest. 이런 거 외워놔. 그래서 감정 따위, 어떤 그 걱정 따위를 표하다, 또는 interest, 흥미를 표하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 attend는 attend the meeting. 지겨워 죽겠네.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session. attend the session. SE, SS가 to sit on을 갖고 있어요. 앉다의 on을 갖고 있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회의, 회담, 교육, 트레이닝, 트레이닝도 영어지?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줄 딱 나오면 attend 딱 찍으면 되는데 미팅 보고 찍잖아. 근데 세션이 나오면 또 애들이 몰라. 그러니까 단어에 이게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in이 있어. 그리고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자동사 자리야. attend 쓰면 안 되잖아. 타동사니까. 그때 participate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participate in the meeting.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발음하면 participate in the meetin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 participate in the meeting, I participate in the session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동사의 쓰임과 타동사의 쓰임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시험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다. 거기다가 perform 이행하다 수행하다, perform the duty 업무를 수행하다 이행하다 이런 식으로 좀 잡아두시고요. represent는 어떤 회사를 어떤 사람으로서 자격으로서 대표하다라는 의미로서 represent 동사 잡아두시면 타동사로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형식이에요. 여러분 사형식 동사에는 수요 동사라고 그랬죠. 사람 사물 순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buy, give, forward. 이 단어 벌써 두 번째예요. 그죠? offer, send, grant, bring 같은 단어. 아마 시험에서는요. 글쎄요. 여러분 이 사형식 동사 시험에 나오는 사형식 동사는 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grammar practice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좀 살펴보고 아무튼 보통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사람 나오고 바로 사물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런 일반적인 사형식 동사를 문제를 낼 때는 여기에 많이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대명사의 경문제 많이 내요. 그래서 희냐 힘이냐, himself냐, 이렇게 많이 내요. his냐. 그래서 보통 이제 주어랑 동일 인물일 때는 himself 쓰고 또 다른 그 목적격이잖아.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힘을 쓰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he냐, his냐, 힘이냐, himself냐.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형식 동사 어휘는 좀 따로 있다. 이런 건 이제 이따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give 동사 썼죠? 사람 사물순. offer 동사 썼죠? 사람 나와야 돼요. 사물순.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커스터머들에게 10%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브랜든이라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물순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수요 동사들 잡아두시고요. 이제 수요동사가 사람 사물순이 돼야 되는데 수요동사 다음에 사람 사물이 돼야 사형식인데 이렇게 바뀌잖아. 사물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앞에 전치사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전치사 to를 쓰는 게 있고 for를 쓰는 게 있고 of를 쓰는 게 이렇게 따로 나눠놨어요. 여러분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 너무 길어. 근데 어쨌든 이 to, for, of 자체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어요. for는 sacrifice의 어원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buy 같은 거 쓴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게 I bought 썼어요. I bought 썼어요. buy의 과거형 I bought her a present 썼어요. 그럼 이거 사형식이에요. buy 사형식 동사. 나는 그녀에게 선물 하나를 사줬다라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her가 되면은 여기에 원래 to를 써야 된다라고 많이 외우는데 이때는 for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for가 sacrifice 어원이 있어서 이 for가 무슨 뉘앙스가 포함이 되냐면 내가 그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희생시켰어요. 시간을 희생시켰어요. 이런 것들을 희생시켰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o보다는 for가 더 좋다라고 해서 for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무작정 외우는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문제 보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야. 그러면 동사 A, B, C 다 동사 난리 났어? 그러면 더 HR Manager, Human Resources. 요즘엔 HR. 따라해봐요. HR. 이렇게 읽어요. 그럼 HR 뭐야? HR이 이렇게 하면 안 돼? HR, Human Resources, 인사부. Human Resources Manager, 사람이야. 근데 또 다른 명사, 더 플러스 명사가 또 나왔어. 그래서 Human Resources, HR 매니저에게 컴퍼니 카드를 주다류, 수요동사류, 보기 중에 4형식 동사, 알면 맞추고 모르면 끝. 그렇죠? 다동사인데 수요동사, grant라는 동사를 찍어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엔 5형식이에요. 5형식 동사 여러분, 요거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는 얘기 한마디로 빠르게 캐치해봐요. 불완전 타동사, 목적격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서술하는 거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한다.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동격이면 명사, 상태의 서술이면 형용사를 쓴다.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근데 이런 5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를 자주 따라 나오게 하는 5형식 동사가 따로 있으니 그 동사가 make, keep, find, consider.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세 개를 꼭 기억하라. 암기할 때 만들다, 유지하다, 만들다, 유지하다, 알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면 목적어를 make, 이렇게 돼야지. 잘못 썼네. 이렇게 써야 되지. 맞는 거잖아.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다. 이런 식으로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편하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면 repeated failure 딱 나올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the researcher들이 failure 실패했단 말이야. 몰라, 다른 단어 몰라. 테스트도 모른다 쳐. 그러면 아무튼 failure는 알아야 되는데 실패, 어떤 걸 실패한다. 실패가 그 연구자들을 굉장히 업셋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I'm upset 이렇게 얘기해. I'm upset. upset이 나고 내가 upset이야. 그게 아니라 upset.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고 기분이 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형용사 쓴 거야. staff members have 또 썼어. keep 썼네. 목적어, 목적격 보호. 항상 이거 했던 것 같은데요. 항상 그 파일룸이 잠겨진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keep 동사 보고 목적격 보호 locked. 요거 조금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적격 보호에 무조건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 형용사, 과거분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투부정사 같은 거 나올 수 있다라고 아마 나오겠죠. 이렇게. 네, 투부정사.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물론 여러분 투부정사 이런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올 수 있다.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encourage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courage는 용기를 북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encouraged you. 나는 당신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뭐 하라고. 그래서 나는,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나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I encouraged you. 토익 공부를 하다가 필요하잖아. 그럼 동사, 명사가 필요하잖아. 토익 공부를 하다. 근데 한 문장에 동사를 또 쓸 수 없잖아. 그래서 to study TOEIC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이 왜 투부정사를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앞으로 네가 토익 공부를 하라고
앞으로 네가 뭐뭐 하라고 부탁해. 앞으로 네가 뭐뭐 하라고 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앞으로 네가 뭐뭘 하는 것을 기대해. 앞으로 네가 뭐뭐 하기를 원해. 앞으로 네가 뭐뭐 하라고 충고해. 자연스럽게 여러분 미래지향성의 뉘앙스가 나와요. 미래의 뉘앙스가 나와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권고, 강요, 허락, 기대, 희망, 통보 등의 단어가 그 자체로 어떤 미래지향성의 의미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격보에 투부정사가 따라 나온다라고 잡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투부정사 팔태도 이게 나와요. 지금 문장의 오형식에도 이게 나오고 지금까지 했던 공부 중에서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토익 시험으로 따졌을 때 이게 별표 5개예요. 별표 5개. 여러분 만약에 내일 정기토익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딱 시험 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단어 이거 외웠어요. 단어만 외웠다고 쳐요. 이것만. 그러면 여러분 내일 정기토익 시험이면 이 중에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20개라고 칩시다. 20개 중에서 15개 이상을 계속 1부터 8까지 반복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만큼 자주 쓰이는 표현.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들.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를 묶어서 잡아두시고 이 형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수동태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주어로 된다 그랬잖아. 그럼 be encouraged to do, be convinced to do, be caused to do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오형식 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거 형태의 예문 보니까 encourage 목적어 to do 이렇게 많이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nable 목적어 to do 이렇게 간단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토익 참 웃긴 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떤 교재, 어떤 토익 시험에서도요.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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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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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 이렇게 보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투부정사를 낼 수 있으려면 요거를 보면 돼요. 요거를. 그리고 항상 보기에 이게 따라 나와요. 네, 보기 어텐딩이 따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이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좀 다를 때가 좀 있어요. 전치사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좀 다른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준동사 2개가 같이 따라 나와요. 근데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성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encourage하고 enable 자체가 미래지향성을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여러분 여기서 권고, 강요, 허락, 기대, 희망, 통보를 잡아두시고 암기하실 때 미래적인 느낌을 좀 받아가면서 암기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맞춰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이거 그냥 막 얘기해볼까? 그냥 이거 막 외워요. encourage 목적어도.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예문을 그냥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요. The Royal Bank 은행이요. encourage 막 격려하고 있어요. 고무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스태프들에게 좀 참석 좀 해라. Attend evening courses in work-related fields of the study. 그에 관련된 분야에 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어떤 과정, 저녁 과정 있나 봐요. 그 과정에 좀 참석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문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 보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 중에서 여러분 요거 제가 좀 하이라이트로 요거랑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랑 요거 정도 설명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let, help, make 사역동사.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그러니까 사람 나오고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그럼 오형식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근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서 운전을 가다가 여러분 그거 있죠. 뭐 신발보다 더 싸,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다가 저기 쌀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30불이에요. 30불. 30불이면 얼마야? 우리나라 따라. 아무튼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서 오 타이어 30불이야. 너무 싸잖아. 그래서 딱 가서 타이어를 갈았어. 타이어를 갈았더니 그 사람이 이제 청구를 할 거 아니야, 돈을. 그러니까 30불을 당연히 저는 준비했죠. 그래서 30불을 딱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가 나왔냐면 80불이 나온 거예요. 타이어 값이 30불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왜 80불을 내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labor cha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노동비예요, 노동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타이어, 뭐 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10만 원 내고 끝나지 그거에 대한 노동비를 내나요? 우리가? 안 내잖아요. 우리하고 노동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요. 노동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걔네들은 타이어 값이 12불이다라는 얘기고, 30불이라는 얘기고, 그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들인 시간, 또 그 기술 능력, 그 노동 능력을 따로 책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 애들은 그 노동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Parker, 블라블라, Parker 이런 이름이 있어요. 또 Cook 이런 이름이 있고, Fishman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뭐냐면요, 자기의 조상들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Parker는 공원직이었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그럼 내가 대통령이 딱 됐어. 나는 지미 파커야. 지미 파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 조상의 이름을 굳이 그 공원직이었는데 그거 밝히고 싶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밝히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이 let, have, make 자체가 시키다, 어떤 사람에게 뭐뭐 하다라고 시키다라고 해서 굉장히 노동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고 하면 투부정사를 넣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뭐 하다라고 시키다라고 할 땐 투부정사가 넣는 걸 맞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지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 봐요. 나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to go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이래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나는 그녀에게 가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시켰건 완전한 주종관계가 보여요. 그죠? 내가 그녀에게 가라고 시켰다. 근데 얘네들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역동사는 뭔가 특별하다. 노동에 관련된 단어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영어 문장을 강조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첫 번째 앞으로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앞으로 당겨. 앞으로 당겨놓고 그 다음에 서술하는 방식.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무슨 방법? 생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애버리는 방법. 그래갖고 문법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문법을 틀리게 해. 근데 여러분 잡아. I made her to go. 이 문장 중에서 뭔가를 하나 생략해서 문법을 틀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뭐를 지우겠냐고. 뭐를 지우겠어? I를 지워? make를 지워? her를 지워? to를 지워? go를 지워? 뭘 지워? 당연히 to를 지우죠. 왜냐면 데미지가 가장 적어요.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데미지가 가장 적다 보니까 to를 지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호에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이 사역동사를 아는 거랑 그냥 여러분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이렇게 아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배경을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이 배경을 알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help라고 해서 준사역동사라고 많이 외우시는데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거 help가 사역동사로 쓰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쓰고 또는 투부정사도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help, 목적어, to do도 되고 help, 목적어,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애들이 다 알아. 여기 밑줄 그어줘. 근데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 형태 나와서 딱 찍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되고 이게 된다라는 것은 그마다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딱 간단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토익을 공부한 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되고 스탑을 했어요. 토익 공부를 스탑하고 한 2년 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2년 만에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오면서 토익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I help you study TOEIC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토익 공부하는데 너를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to study TOEIC. 하나는 그냥 study TOEIC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study TOEIC 하는 거랑 to study TOEIC 하는 거랑 완전 개념이 다른 거야.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학생한테 그 5년 만에 와서 2년 만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뭐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너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 토익 공부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라는 그런 개념. 이런 개념이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쓸 때예요. 선생님 이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잘 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딱 봤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내가 딱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토익 공부하는 거 정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I help you to study TOEIC. 그러면 내가 자료 준비해주고 뭐 해주고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 to 부정사가 들어간 느낌이야.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어떤 문장을 썼냐에 따라서. 알겠어요? 물론 시험 문제는 to 부정사를 쓰느냐 동사 원형을 쓰느냐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 하지만 스피킹 때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딱 봤었을 때 이게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 이게 좀 막연한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누가 나 도와준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막연히 도와준다는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쓴 이유는 사역이라는 말 자체를 외국에서는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문법을 틀리게 함으로써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동사 make 시키다라는 개념이 될 때 어떤 비서한테 conform하라고 시켰다라는 얘기가 돼서 요 자리에 이제 밑줄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to conform이 안 되고 conform이 된다라는 개념과 help 동사 다음에 목적어 딱 나오고 나서 요 자리에 밑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to attract. 근데 attract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to attract 썼지? 그러면 끌다, 회사가 끌도록 best production workers를 끌도록 도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으로 도왔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딱 잡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개념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체크업 테스트 보니까 제 our 온라인 서비스 주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동사 써야 되는데 함부로 동사가 될 수 없는, 중간에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동사를 찾아봐. 그만 버려버렸어. transfer 동사인가? even transfer funds from 문장에 동사가 없어. 문장에 동사가. 그래서 동사 자리구나 라는 판단을 해. 동사. 그러면 뭐야? 이거야. B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to view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쉽다. 근데 여러분 각기 다른 동사가 나왔을 때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이런 문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골라내는 거. 이런 동사어휘 문제를 좀 잡아두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소위 3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명령문의 동사. 명령문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다. 이게 기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본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Please submit. Please remember. 이거 문제 있다가 한번 풀어보면 금방.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쓴다. will, copy, may. 이거 부사니까 버리고. merge. 동사 원형을 쓴다. 통과. 이런 거 있어요. 주절에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등의 단어가 나오면 종속절의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므로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절에 이렇게 주장, 제한, 요구 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대절의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된대. 그래서 동사 원형만을 쓴대. 예를 들면 이거 주어 잡고요. 이거 동사 나왔어요. 이거 이제 대절이 나왔어요. 이거 나중에 명사들 접속사라고 공부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필요해요. 목적어 역할 문장이 통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명사들 접속사가 나왔어요. 이거 주어예요. 명사들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저를 이끄니까 그럼 이거 동사예요. 근데 insist 동사 썼어요. 주장하다. 어떤 굉장히 어떤 강요를 요구해요. 뭐뭐 하라고 주장하는 거. 그런 뉘앙스가 클 때는 여러분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지학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배웠어요. 주절의 동사가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등의 단어가 나오면 대절의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잡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쭉 보시면 이해돼요. 어렵지 않은 문법이에요. 토익 시험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니 꼭 기억해 두시고 절대 동사 어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여기 많이 내요. 여기. 그래서 수일치를 시켜서 뭐 s를 붙여버리거나 아니면 시제를 맞춰버리거나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와 상관없이 이게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잡아두시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것도 설명이 좀 길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it is 형용사 때 주어 동사 구문 여러분 가요. it is necessary to do, it is important to do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대절을 필요로 할 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it is necessary that, it is important that 이런 거 있죠. it is imperative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essential, necessary that, it is important that. 주어가 동사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야. 근데 이 형용사가 이런 imperative부터 important까지 나오면 대절의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it is imperative that 나왔어. 그러면 주어가 동사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라는 표현이야. 이럴 때 주어 Miss Swanson 주어 나왔고 동사 이 앞에 뭐가 생략된다? 이게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냥 써봐. 그냥 주어, 동사. 그럼 수일치 시켜야 되잖아. 이거 현재잖아. 그럼 s 붙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should가 생략이 되니까 이거 좀 잡아두세요. 이것도 여러분 첨부 파일로 다 정리해놨어요. 자, 문제 보세요. please 명령문의 시작 그 앞에 뭐 좀 공손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please 넣는다. 그럼 명령문이라는 얘기잖아요. please 딱 다음에 밑줄은 명령문이야. 그럼 동사 원형. 보기 중에 동사 원형 뭐예요? 안 봐도 알죠? welcome. A번 딱 찍게 되고요. 그 다음 must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쓴다. 보기 중에 동사 원형 뭐예요? 네, send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A 잡으시면 되는 거. 간단해요. 3초 문제. 그 다음에 grammar practice 여러분 food prices 음식 가격이 올랐다라는 예형인가 봐요. because of는 전명구니까 여러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문장의 필수 요소이 아니야. 올랐다 여러분 뒤에 목적 없어요. 자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rose냐 raised냐 어떤 동사애들의 과거형 같아요. 이거는 rise의 과거형이고요. 이거는 raise의 과거형이에요. raise는 뭐뭇을 올리다라는 타동사예요. rise는 오르다라는 자동사예요. 목적 없으니까 여러분 자동사 rose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t is important that 구문. 좀 전에 했어요. it is important that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절의 동사 앞에 should 생략된다. 그러면 여러분 that 주어 all staff members up부터 어디까지 버려요? sales team까지 버려요. 그러면 역시나 동사 문제군요.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된다 그랬으니까 attend 잡아주시면 돼요. 동사 원형. 자, the financial director 주어 잡아요. financial director가 동사 자리네요. went냐, took냐. 근데 뒤에 목적어 나왔어요. The new high-speed train. 그래서 high-speed train을 탔다냐, 갔다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동사 써요. 그거는 완전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지겨울 때가 왔어요. 여러분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explain이냐 notify냐 please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explain이냐 notify냐 둘 다 동사 원형 난리 났어. 근데 뒤에 보니까 Miss Lee 나왔어. Miss Lee 사람 나왔어. 여러분 4형식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제가 4형식은 동사 어휘 문제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수요 동사 같은 건 시험 문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 경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4형식 동사 어휘 문제는 따로 있다 그랬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that부터 여러분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전명구 버릴게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Miss Lee 여사에게 그녀의 소포가 her package가 will be delivered 배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렸다예요. 둘 다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이라는 사물 목적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적어가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사들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사람 목적어 하나, 사물 목적어 두 개. 그럼 몇 형식 동사예요? 4형식 동사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4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notify.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4형식 동사와 3형식 동사의 구별. 즉 다시 말하면 explain은 4형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notify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 알리다라는 의미로서 4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4형식 동사와 3형식 동사를 해석은 비슷해. 따로 나눠서 암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렵다가 아니야. 문법적 어렵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알리다, 주다류 이런 류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형식 동사, 시험에 나오는 4형식 동사가 바로 이런 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inform이라든지 inform 똑같이 알리다라는 뜻이야. remind라든지 remind 어떤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가 돼. remind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까? advise 이런 거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충고하다 라는 의미 advise 쓸 수 있어. inform, remind, advise, assure 쓸 수 있어. 그리고 tell 이런 거 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4형식 동사 어휘 문제야. 그럼 여러분 잘 봐. 지금 정기 토익은 보기가 4개야. 그러면 이제 정기 토익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자리에 밑줄 나왔어요. 그리고 A번 보기 쓴다. 일단 정답부터 쓰자. 정답부터 notify. 정답이야. B번 오답 보기 explain. 이거는 4형식으로 안 쓴다라는 거야. explain. C번 이러면 이거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announce 이런 거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D번 뭐 쓸까? announce, mention mention 이렇게 썼어요. 그럼 잘 봐요. 어떤 Miss Lee라는 사람에게 그녀의 package 그러니까 소포가 배달될 것이라고 알렸다, 설명했다, 발표했다, 언급했다. 해석은 다 돼. 그러나 이 중에 사람 다음에 사물순의 4형식 동사로 쓸 수 있는 동사는 A번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4형식 동사를 따로 암기해 두시면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지만 4형식 동사를 따로 암기하지 못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죠? 요거 꼭 잡아두세요. 네, 요것도 여러분 처음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 놨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너무 시간이 급해. 자, whenever he's late for appointment 그랬어.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약속에 그가 항상 늦을 때마다 whenever it makes 그것 약속 늦는 것 말이야. makes me 나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야. 나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야.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angry. 이렇게 it makes me angry. It makes me angry. It makes me excited. It makes me disappointed. It makes me upset.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형식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왔죠? 네, 정리할게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역시 너무너무 길었어요. 줄인다고 하는 게 그래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 확인하시고요. 포인트만 잡아가시면 돼요. 1형식의 중요한 거, 2형식의 중요한 거.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 3형식부터는 타동사가 된다. 3형식 이후부터는 목적어라는 게 나오고 또 5형식의 목적격 보호라는 게 나오고 4형식 시험에 나오는 동사어휘가 따로 있다. 이런 거 잡아두시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거 좀 묶어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grammar practice 나머지 문제들 싹 다 풀어보시고 리뷰하시고 해설집 보면서 해석도 해보시고 끊어보시고 주어 동사 찾아보시고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 전명구, 대명사 같은 거 찾아보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만점으로 가는 토익, 엔토익 포인트 리딩 여러분 우리 교재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입장에서 동사의 종류 챕터 6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는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언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1형식과 5형식을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챕터 6을 반복 계속
문장을 외워버려. 맨 처음에 프리뷰 때 나왔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을 외워버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 이뤄낼 수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포인트별로 여러분 암기를 싹 다 해주시고 다 다루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세요. 제가 가르쳐 주실게요. 네, 아무튼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